보자. 러시아 복습합시다. 러시아에 혁명 3번 있었지. 뭐뭐뭐 있었습니까? 기억나니? 11월 혁명, 그 전에 뭐가 하나 있었지? 3월 혁명, 아니 그 전에 하나 뭐 2월 혁명. 피해 일요일 사건부터. 아. 피해 일요일 사건 다음에 뭐야? 뭐가 더 먼저니 여기는? 3월 혁명이 먼저네요.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죠. 3월 혁명, 11월 혁명이야. 도착이. 피해 일요일 사건은 배경이 뭐였어요? 뭐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야? 러일 전쟁. 지금 처음엔 러일 전쟁이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야? 제1차 3월 혁명은 제1차 세계대전이고 11월 혁명 왜 일어났지? 그 바로 이후잖아. 7달 만에 일어난 거야. 얘네가 전쟁을 끝내놓겠다고 해놓고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하기로 했죠.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볼셰비키 정부가 수립돼가지고 일으킨 혁명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임시정부의 전쟁 지속이 원인이다. 까지 기억하시죠? 개혁 주체, 피해 일요일 사건 때는 누가 뭘 하기로 했어? 사람들이 좀 많이 죽고 해가지고 정부가 개혁 약속했었잖아. 어떤 개혁하기로? 의회 만들어주기로 했죠. 누가? 니콜라이 2세가. 니콜라이 1세는 별로 안 좋은 이름이 했잖아. 1차 때는 뭐 크림 전쟁 패배하고 2차 때는 제정 러시아 멸망할 거라고. 요거 처음에 피해 일요일 사건 일어나고 의회 설치라고 약속했는데 제대로 안 됐죠. 그 상태에서 쭉 지속되다가 1차 세계대전 벌어지고 3월 혁명 결과 이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슨 정부가 수립되고 여기는 뭐가 결성돼서 뭘 수립하는 겁니까? 어떤 임시정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뭐가 수립돼서? 공화정. 아니지. 평이에 소비에트가 수립돼서 이거는 의회입니다. 의회. 소비에트가 수립돼서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고 11월 혁명 결과는 뭐가 어떤 정당이 어떤 파가 볼셰비키파가 요 평의회 안에 있는 소수파는 다수파인데 다수파가 볼셰비키야. 얘네는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계층이라 가지고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수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게 다수파가 된 거고 소수파는 약간 좀 그 부르주아랑 같이 가자. 그래서 소수파인데 일단 요 때는 이제 계속 하자는 입장이었고 임시정부의 주축이었고요. 그래서 전쟁 지속에 불만을 품은 레닌 주도의 볼셰비키파가 혁명을 일으키고 뭐가 수립됐다 이번에는 소비에트 정부야. 소비에트는 이때 나온 거고 3월 혁명 결과 나온 거고 주체.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주체고 여기는 볼셰비키가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는 겁니다.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돼야 전 세계에 뭐가 소비에트 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 소비에트 정부 위 주도가 돼서 이 각국에 뭐 베트남에도 베트남 공산당,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 이렇게 만들어져야 소비에트 연합 소련입니다. 소련.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요 처음에 11월 혁명 볼셰비키파의 주도 세력이 주도 인물이 누구였다? 레닌이야, 레닌. 그래서 레닌이 처음 딱 집권을 하고 레닌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그 레닌의 후계자 누구? 스탈린. 레닌 스탈린주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스탈린의 그 개혁 정책하고 우리 비교해야 된다. 제일 자주 나오는 거 경제 정책입니다. 레닌의 경제 정책 뭐? 아니야, 레닌. 신경제 정책. 영어로 뭐였다? NEP. New Economic Policy죠. 영어 단어 그냥 그대로야. 이해가니? 이름이 뭐라고 친구? 윤호. 그렇지, 윤호. 적어놓고 이름 다 못 외워서 하나하나씩 외우고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여기는 레닌과 스탈린이 있고 레닌은 NEP 나오는 거, 스탈린은 뭐라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제일 자주 나와요. 5개년. 이거를 나중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다 하나 나온댔지. 5개년 계획. 누가 이걸 본받는 거야? 박정희가. 이게 뭐냐면 결국은 공업화 정책이에요. 공업화. 러시아는 지금까지 아직은 농업사회야. 이전까지 농노 있다 그랬잖아. 기억나니? 니콜라이 2세 때까지 농노 해방을 내렸다. 그래서 공업사회로 전환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아직 농업 위주 기반 사회인데 요거를 스탈린이 이때 했다고. 근데 러시아는 땅덩이가 되게 넓잖아. 거기 막 딱 다 그 공장 들어서고 그리고 그 사회주의가 좀 기반이 좀 약해.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얘네들이 자본주의 세력을 좀 넘어서려고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하냐면 여성 세력을 보섭하기 위해 남녀 평등을 들고 와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여건이 자본주의 국가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공업사회잖아. 사회주의는 다 공업사회를 이룩하자는 거야.
공업 사회면은 농경 사회는 여성이 그만큼 노동력을 제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계속 차별을 받았던 게 기여하는 바가 적어서 그래. 근데 이거를 왜 여성들이 이제 인권이 좀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질 수 있겠다? 공장은 여성도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남성만큼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단 말이야, 충분히. 그래서 여성 세력을 엄청나게 포섭하면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생각보다 생산량이 엄청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유럽에서 스탈린 이렇게 독재 막 하고 숙청하고 했지만 서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스탈린 인기가 높았습니다. 뭐 하면서 서유럽 지식인들이 스타일을 비판하기 시작했냐면 나중에 독소 불가침 조약 이런 거 하면서 히틀러랑 동맹을 맺거든요. 그때 이제 돌아서게 돼요. 서유럽 지식인. 할 필요 없고. 여튼 요거 사회주의 개혁하고 신경제 정책 그다음에 소련 수립 여기 들어간다. 소련 수립. 그리고 독일과 방하하고 1차 세계대전 이탈했다. 기억나지? 1차 세계대전 그 레닌 별명이 독일에서 보낸 암살자라고. 네. 네네네. 독일에서 보낸 암살자인 이유가 얘는 독일 출신인데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사상은 독일에서 배워온 다음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했잖아. 그래서 독일이랑 러시아가 싸우던 중에 얘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 얘가 전선 이탈했잖아. 1차 세계대전에. 그래서 독일에서 보낸 암살자.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죠? 얘기. 그래서 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 이탈한다. 원래 임시정부 공약이 뭐였는데 안 지켜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건다. 11월 혁명을. 그거 그대로 이행했다. 그다음에 소련을 수립했다. 그다음에 사회주의 개혁하면서 코민테른 나옵니다. 코민테른. 국제공산당 조직이에요. 국제공산당 조직. 저기 이제 무슨 공산당 무슨 베트남 공산당, 중국 공산당 있는데 그 본부 같은 역할을 해요. 코민테른. 요거랑 소련이랑 겹쳐요. 일정 부분. 소련이 수립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고. 여기는 공산당 독재하면서 대숙청 나옵니다. 스탈린 대숙청.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레닌 후계자로 스탈린도 있고 뭐 트로츠키라고 뭐 여러 분파가 있었거든. 자기가 서로 권력 잡으려고 그러는데 스탈린이 무력으로 이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나머지 세력을 싸그리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이룬 다음에 이런 걸 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내용이었다. 넘어가서 저희 문제 몇 개만 풀어보자. 문제가 별로 안 돼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61페이지에) 한끗 역사 61페이지. 윤호 아니 윤호야 저기 의회 설립 등을 약속했다. 왕이 의회 설립 등을 약속했어. 어떤 혁명이었니 이건? 무슨 사건이었어요? 피해유일 사건. 그래서 8번에는 답이 3번이고 밑에 9번에 러시아 혁명 과정을 순서대로 쓴 건데 1차 세계대전 나오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피해유일 사건 아니겠죠. 피해유일 사건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러일 전쟁이었으니까. 여기는 1차 세계대전이 나온다면 3월 혁명이나 11월 혁명이 나올 건데 여기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나오네. 임시정부 수립. 그러면 3월 혁명이겠지. 3월 혁명 관련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레닌이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맞을까 이거? 레닌? 아니야. 레닌이 강화조약을 체결하려면 11월 혁명 이후에 볼셰비키 정부가 소비에트 정부가 집권을 해서 레닌이 주도해서 이제 이탈해야 돼요. 그래서 11월 혁명 이후라서 한참 뒤에 얘기입니다. 기억은 틀렸고 노동자 병사들이 소비에트를 결성했다. 소비에트 결성은 3월 혁명입니다. 소비에트 정부가 결성한 거는 11월 혁명이고 소비에트가 주축이 돼서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소비에트를 결성한 거 맞고 알렉산드르 2세는 한참 전입니다. 러시아 개혁할 때 러시아 그 자유주의 개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전제정치 타도 등을 요구하는 봉기가 일어났다. 이거 3월 혁명이잖아. 니은이 정답입니다. 10번까지만 풀고 넘어간다. 자, 러시아 11월 혁명에 대해 설명한다. 러일 전쟁이 원인이 되었다. 맞습니까? 아니야. 이거는 3월 혁명이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1월 혁명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임시정부의 전쟁지죠. 원래 전쟁 끝낸다 그러놓고 백성들이 살기 힘든데 혹시 약간 희기를 갖고 보인다고 계속 전쟁 참여하겠어.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들고 일어났던 거잖아. 그래서 뭐 이거 럭키비키 뭐 얘기하잖아. 인터넷 짤방 돌아다니면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잖아 하는데 볼셰비키잖아 혁명적 사고 뭐 나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요 내용이었고 자 따로 내용은 안 보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이제는 넘어가고 뒤로 넘어가면은 중국 동아시아 민족운동에서 중국 나오거든요. 여기 광이 좀 나올지 안 나올지 애매한데 인도 동남아시아 뭐 서남 아프리카 뭐 여기는 좀 안 나올 것 같고
중국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아편 전쟁도 했다며. 중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민족운동 벌였는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 하긴 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은 약간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계속 동네 북 신세였잖아. 여기저기 털리고 있는 시기였고. 그리고 너네는 학교에서는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에 안 걸었던 거. 중국 근대 개혁 순서가 어떻게 돼? 아편 전쟁 다음에 태평천국 다음에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앞에 나오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이게 이 세계대전까지만 나오고 앞에 중국 근대화로 다시 간다. 그런 의화당 운동 신해혁명 이렇게 가요. 그래서 중국이 중국 근대화 개혁인데 중국이 태양으로 변신하려다가 실패했던 개혁입니다. 아편 전쟁 그다음에 태양 변신 실패 이렇게. 그래서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합니다. 맨 마지막에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들었을 거야. 근데 중화민국이 이제 위안스카이 원색이라는 인물이 잠깐 왕위에 올랐다가 황제 시기에 올랐다가 얘가 자연사 하거든요. 수명이 다 해가지고 자연사 하고 나서 넓은 중국 대중에 중앙 집권 권력이 없고 각 지방에서 다 군벌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여러 군벌 세력들이 난립하는 상황이 벌쳐져. 이게 뭐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거야. 일본 전국 시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군벌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군벌, 뭐 북양 군벌이 있고 무슨 뭐 군벌이 있고 무슨 군벌이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이 세력이 딱 두 개의 세력만 살아남아. 어떤 세력만 살아남냐면 국민당 세력하고 공산당 세력만 살아남아. 앞에 중국 근대화 개혁은 안 했어요. 안 하고 이때 중국 근대화 개혁 결과 청나라가 멸망해요. 청나라가 멸망하고 엄청 여러 세력들이 막 군웅할 거를 벌이다가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심지어 왜 이 중국 대륙이 더 개판났냐면 얘네가 얘네한테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서로 이겨야 되니까 서양 세력들을 막 끌고 들어오고 내가 여기 있는 뭐 이권들 다 너네한테 넘겨줄게. 뭐 철도, 부설권, 금강체육권 이런 거 넘겨줄 테니까 우리 좀 도와줘, 지지해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외세 세력들이 중국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엉망진창되던 시기였어. 근데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게 국민당이랑 공산당이거든. 왜 얘네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냐면 이 다른 외세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세력을 늘리려고 했잖아. 되고 했잖아. 국민당을 지지하는 외국 세력은 누구였냐면 미국입니다. 들어봤지? 장제스를 미국이 구원했고 공산당을 구원하는 애들이 누구였니? 소련이야. 얘네가 나라 크기가 제일 크지? 얘네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자웅을 겨루는 거지. 자웅을 겨루는 걸 국공내전이라고 해요. 국공내전. 근데 국공내전 와중에 한 번씩 그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요. 얘네들끼리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뭉쳐야겠지. 그거를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1, 2차 국공합작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좀 볼 거야. 1차 국공합작은 뭐 때문이냐면 군벌 타도가 목적입니다. 얘네가 아직 세력이 조그만할 때, 그렇지? 그래서 둘이 뭉쳐가지고 베이징을 북양군벌이라는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얘네를 몰아내는 게 1차 목적이에요. 북벌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뭉쳐가지고 북쪽으로 진격하자. 이런. 근데 또 심지어 북벌 와중에 국민당이 공산당 뒤치게 해가지고 서로 막 재살 깎아먹게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2차는 중일 전쟁 결과입니다. 중일 37 전쟁으로 앞으로 내가 얘기를 할 거야. 37년도라서. 중일 37 전쟁 결과 이제 일본이랑 중국 전체가 싸우는 거지. 그래서 2차 국공합작은 일본 타도가 목적이에요. 원인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1차는 뭐라고? 군벌 타도. 여러 군벌 중에 두 세력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 둘이가 뭉쳐가지고 다른 군벌들을 몰아내자가 목적이다. 1차. 뭐 타도라고? 군벌 타도야. 군벌 타도. 1차 국공합작입니다. 조금 이따 할 겁니다. 2차는 뭐가 목적이라고? 일본 타도가 목적이다. 일본 타도. 중일 전쟁 결과니까. 중일 37 전쟁 결과라서. 이게 조금 이따 나올 내용입니다. 좀 맥락 얘기한 거고. 자, 앞에서부터 보자. 요거 조금 전입니다. 1차, 2차 국공합작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1번에 신문화 운동이라고 써보세요. 새로운 문화입니다. 새로운 문화. 신문화 운동. 그 25페이지. 2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자,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민족주의 운동이야. 1차 세계대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억나니? 항구에서 인사하다가, 그죠?
한국에서 인사하다가 19 삼고 싶어서 일으킨 전쟁이었잖아. 1차, 2차가. 그래서 이때부터 1918년까지 이어져요. 이때가 파리 조약 맺었던 시기다. 베르사유 체제랬지. 베르사유 조약, 파리 강화회의, 민족 자결주의 이때. 그래서 요 사이까지 14년부터 39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보는 거야 지금. 자, 1번은 신문화운동인데 그 청나라 멸망하기 전까지 뭐 아편 전쟁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여러 나라는 다 털렸어요. 신해혁명 이런 거 할 때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진격해가지고 신해혁명을 진압했다고. 여러 서구 열강들한테 우리가 약간 중화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계속 이게 서양 무기 이런 거에 계속 털리고 있으니까 처맞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야. 뭐 때문이다 성찰을 해보니까 유교 문화 이런 게 너무 부식인 것 같아. 서양 민주주의 기본권 개인을 중시하는 이런 사상이 바탕이 되어서 서구가 저런 이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이런 거 배우고 유교 같은 건 너무 부담딸이라서 우리를 계속 제약하기만 하는 그런 사상인 것 같아. 이거는 버리고 새롭게 서양 기술 같은 거 문물 같은 거를 의식을 받아들이자. 이게 신문화운동입니다. 뭘 비판한다고? 유교를 비판할 거예요. 유교 사상 비판. 여기 나왔던 인물이 천도슈인데 교과서에는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 아니야. 근데 이름을 알아두세요. 왜냐면 얘가 공산당 중국 공산당 초대 당수입니다. 천도슈가 이제 국공합작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역시 사회주의인데 어떻게 자본주의랑 공산당이잖아. 국민당이 자본주의잖아. 어떻게 자본주의랑 같이 이렇게 뭐 합작을 하려고 그랬어. 비판받아가 추출되거든요. 하고 나서 다시 공산당을 차지했던 인물이 마오쩌둥입니다. 모택동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 후계죠, 후계. 천도슈에서 이제 마오쩌둥으로 권력이 좀 이양되면서 사이가 나빠질 거예요. 그때 나오는 인물인데 그 전에는 이런 거 신문화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중국 전통 사상 비판하고 서양 사상 받아들이자고 얘기를 했던 인물이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3번에는 5.4 운동이라고 적어요. 5.4 운동. 연도가 몇 년도로 나와 있니? 99년. 무슨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해야? 3.1 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아이고 만세 소리 들린다. 아이고 1919 3월 1일 날에 우리나라 3.1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어디가 더 빠르겠니? 3.1 운동이 빠르겠니? 5.4 운동이 빠르겠니? 3.1 운동이 빨라요. 어디가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서 저번에 설명했잖아. 3.1 운동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서 승전국 식민지에서는 최초로 일어났던 반제국주의 운동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한국인은 참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한국인은 참지 않기. 그래서 이 인도 독립운동에도 우리가 영향을 주고요. 중국 독립운동에도 우리가 영향을 준다. 근데 이 영향을 주었던 게 어떤 사건이냐면 자,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을 때 반도가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 크게 두 개가 있어. 여기를 무슨 반도라고 하냐면은 요동반도라 그래요. 요동반도. 위치만 좀 알아두자. 요동반도고 이거를 한자로 읽으면 야오둥반도입니다. 같은 말이고 여기 볼록 하나 튀어나오고 있거든. 아래쪽에 여기 볼록 하나 튀어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산 동쪽이라고 해가지고 산동반도라고 해요. 이 산동반도는 중국어로 읽으면 산둥반도라고 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이쪽 지역에는 누가 진출해가지고 좀 이권을 쫙 따라먹고 있었냐면 독일이 진출해가지고 이 산둥반도 조차권을 가지고 있었거든. 독일이 빌려가가지고 항구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이권을 뺏기고 있었잖아.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그래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그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다고? 1차 세계대전 일으킨 사람이 누구야? 주축이 된 인물들,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독일, 주축이 됐던 나라들. 일으킨 나라는 독일이 일으켰죠. 뭐랑 싸운 겁니까? 무슨 국하고 무슨 동맹 그러니까 삼국 뭐랑 싸운 건데. 그렇지. 도고이는 뭔데? 삼국 뭐야? 동맹 디귿이잖아. 도고이니까 상맹. 동맹이 디귿이고 그래서 동맹이가 디귿 도고이고 협상이 이음 들어가잖아. 그래서 협상이 영프러라고. 영프러. 근데 저번에 그 그림 손잡고 있는 거 할 때 영국이 저기 끝에 있는 아시아 쪽으로는 누구랑 손잡고 있었어? 일본이 그지 스미마생 이러면서 일본이 막 이러고 있잖아.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 기억나지?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얘가 유럽 애들이랑 싸우는 거잖아. 독일이 여기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독일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 세계대전을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요 신경을 못 쓰겠지. 이 신경을 못 쓰는 동안 든든한 백이 있잖아. 일본은 영국 믿고 독일이 여기 신경 못 쓸 때 어차피 적국이네. 나는 영일 동맹이라서 영국이랑 협상국이랑 같은 팀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여기 홀 들어가가지고 요 지역을 차지했어요. 독일군 보라는. 이해가니? 그리고 요때 당시에 마지막 그 아태양면 의신할 때 신해혁명이거든. 신해혁명 당시에 독재 정치를 하고 있던 사람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설명한다. 이건 앞에 부분을 설명하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딱 정권에 올랐을 때 원래는 혁명 세력이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중화민국 대총통인데 혁명 세력을 배신하고 황제에 올랐어요. 얘가 스스로 내가 황제에 오르면 백성들이 다 좋아하겠지라고 황제에 올랐는데 그거를 옆에서 부추겼던 사람이 나라가 일본이에요. 야, 너 황제 되고 싶지? 근데 국내에 별로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지? 내가 너 황제 되면은 내가 너 지지해줄게, 줄게. 대신에 요거 내가 지금 산동반도 살짝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그 권리를 나한테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너가 선언을 해줘라. 이걸 요구하는 게 21개 조약입니다. 그래서 산둥반도의 조차권 혹은 상둥반도의 영유권 이런 표현이 나와. 산둥반도 나오면 무조건 21개 조약입니다. 그래서 위안스카 이거 받아들여가지고 황제에 즉위했다가 너무 여론이 안 좋거든요. 막 각종 시위 막 벌어지고 하니까 약간 나름 좀 충격을 받았어. 자기는 황제 오른 백성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충격받고 좀 건강이 악화되다가 얼마 안 가서 사망을 합니다. 사망하고 나서 이제 각 지역에서 군벌 시대가 벌어지는 거지. 따라오겠니까? 괜찮니? 응. 자, 그래서 3번이 오사운동인데 이 오사운동은 일본의 4번에 21개조 요구를 철회하자는 거야. 21개조 요구라고 적으세요. 4번에는 21개조 요구. 21개조 요구는 어디를 달라는 거냐면 이거 말고도 이 21개조 안에 요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쭉 20개 정도가 많거든요. 이게 핵심이다. 산둥반도, 상둥반도의 이권을 반환하자는 운동입니다. 오사운동은. 두 가지 뭐라고? 21개조 요구를 철회하고 그 21개조 안에 들어가 있는 산둥반도 이권을 다시 돌려받자는 운동이 오사운동이라고. 이게 어디 영향을 받은 거라고? 3.1 운동이 영향을 받은 거죠. 괜찮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군벌 세력들이 있는데 요 시기에 오사운동 벌어지고 나서 국민당이랑 공산당이 본격적으로 힘을 합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누구 세력이 훨씬 셌냐면 국민당 세력이 훨씬 셌습니다. 그래서 국공합작은 공산당이 국민당 품에 안기는 형식으로 처음 출발했어. 국민당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분파가 공산당인 형식으로 시작을 했어. 그게 1차 국공합작입니다. 아, 이거는 적어놔라. 순원, 국민당은 순원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국민당 순원의 후계자가 7번 장제스야. 7번 장제스. 그리고 공산당을 만든 인물은 아까 천두슈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천두슈 후계자가 8번에 마오쩌둥입니다. 모택동이라고 번역을 하죠. 한국어로 이루면 모택동, 중국어로 이루면 마오쩌둥. 그래서 순원하고 천두슈가 있던 시기에는 둘이 둘 다 좀 온건파라 가지고 크게 트러블이 없었는데 이제 마오쩌둥이 즉위하고 공산당 세력을 점점 안에서 넓혀가고 시작하니까 이제 순원 뒤에 물려받은 장제스가 되게 불안감이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국공합장은 얘네 둘이 맺은 겁니다. 천두슈랑 아까 그 장제스가 맺었는데 후계자들이 이제 이전의 약속을 어기고서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차 국공합장은 어떤 것 때문에 맺었냐면 아까 뭐 때문에 맺었다고? 누구를 타도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하지 않았니? 군벌 타도. 내용이 너무 빠릅니까? 여러 군벌들이 난립해 있던 시기랬잖아. 그래서 여러 군벌 중에 하나가 공산당이랑 그 국민당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단은 베이징 탈환이 목적입니다. 자, 처음에는 누구 세력이 더 셌다고? 국민당 세력이 더 셌다고. 그러면 국민당 세력은 누구 지원받았다고? 아까 국민당은? 미국 지원. 공산당은 아까 소련 지원받았잖아. 그럼 국민당은 미국 지원받았겠지. 그러면 미국 지원 받기 좋으려면 원래 국민당이 시작하는 위치는 본거지는 어디 있어야겠니? 남쪽에 있어야겠니? 북쪽에 있어야겠니? 미국 지원 받을 거면 남쪽이겠지 당연히. 미국이 바다 멀리 있잖아. 바닷가에서 와야 지원이 더 편하겠지. 그래서 남쪽 지역이에요. 광저우 지역이 남쪽에 있는 광저우라는 시거든요. 광저우시가 국민당 정부의 근거지입니다.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어느 지역이
중국의 수도였는데 베이징이야 베이징. 그래서 이거를 북벌 운동이라고 해요. 국민당이랑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산당이 이 광저우랑 옆에 있는 그 류우진이라고 하는 류우진시 맞나? 루이진시 여기는 이제 그 광저우 요 두 개 붙어 있는데 얘네가 남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베이징을 차지해야 내가 진짜 중원을 통일해서 이게 되는 거거든. 명목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그래서 북벌 운동을 전개하는 게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의 원인입니다. 괜찮니? 근데 하다가 점점 이제 사실은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은 사상은 자본주의겠니 사실 공산주의겠니? 공산주의가 훨씬 더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겠지. 이건 자본가들을 위한 사상이잖아. 좀 약간 상류층을 위한 사상이라고. 근데 되게 막 외국 애들 들어와서 막 침탈해가고 군벌들이 막 항상 전쟁하고 하던 시기는 원래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회주의 사상이 더 쉽게 퍼지는 사회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막 널리 전파되니까 위에서 너무 무서운 거지 장제스는. 얘는 골수 자본주의자인데 공산주의가 퍼져가지고 심지어 이게 의석수가 점점 줄어. 공산당 의석수가 점점 늘어나. 잠식당하는 거 아니야? 원래는 우리 여러 분파 중에 하나가 공산당이었는데 얘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북벌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공산당 분거지를 쳐요. 그래서 국공내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차는 군벌 타도가 목적이었죠. 9번에 북벌 도중에 공산당을 탄압하고 뭘 수립하냐면 국민당 정부를 수립해요. 9번이 국민당 정부야. 어느 정도 이제 공산당을 몰아내고는 이제 국민당 세력이 주도가 된 정부를 수립하는 거지. 9번은 국민당 정부를 수립한다. 아니요 10번이네. 10번은 국민당 정부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얘네 몰아내고 이제 중국 전역을 통일합니다. 장제스가. 그래서 국민당 정부에서 중국을 통일하는 거지. 그럼 이제 공산당은 조금 세력이 나가 있거든. 걔네를 계속 때려서 공산당의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11번에 대장정이라고 쓰십시오. 루이지는 여기 있거든. 광저우 바로 옆에 있어. 근데 국민당은 지금 처음에 출발하면 남쪽에 출발했지. 북쪽으로 올라갔잖아. 그래서 남동쪽, 그다음에 북동쪽이 다 이제 국민당 관할이기 때문에 좀 세력이 약한 쪽은 북서쪽은 이제 국민당 세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세력 없는 쪽으로 도망을 가요. 이게 약간 뭐에 비견되냐면은 너네가 1학기 때 이슬람교를 배웠나? 이슬람교 할 때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가는 거 그걸 되게 이슬람교에서 크게 치거든요.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메카를 정복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헤지라라 그러고 이 헤지라가 일어나는 해가 이슬람교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쫓겨나는 게 되게 박해받고 힘을 키우고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이게 되게 웅장한 대서사시처럼 그려져 이슬람교에서는.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서 이까지 간 거를 엄청 많이 굶어 죽거든요. 쫓겨가면서 요 연안의 자리 잡기까지. 그러면서 이 힘든 여정을 거치고 여기서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연안에서 공산당이 다시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조금씩 힘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국민당까지 다 몰아내고 중국 전역을 차지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되게 엄청난 그 대서사시의 서막 뭐 이런 느낌으로 공산당에서 많이 노래를 해. 선전용어로 많이 만들고. 그걸 대장전으로 대장전.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 많은 국민당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을 가는 건데 뭔가 핍박을 받으면서 많이 굶어 죽으면서 결국은 이제 자리를 잡고 나중에 다 정복했다. 그 이야기 서사가 있잖아 서사가. 공산당 대장정으로 여기 있던 루이진에서 여기서 연안으로 간다. 이름은 잘 안 나오고 루이진이라는 이름 잘 안 나오고 그냥 대장정이라는 단어만 나와.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각각 국민당은 여기 베이징까지 여기 광저우에서 베이징까지 다 국민당 정부 거고 여기 연안 지역 일부만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치 상태에서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국공내전의 원인은 뭐라고? 누구 타도 일본 타도 1차는 유연아 아까 1차는 누구였어? 1차는 뭐 타도 1차 국공합작의 원인은 군벌 타도야. 군벌 타도 여기 막 난립하는 여러 군벌들을 무찌르고 중원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었다. 어차피 공산당은 처음에 국민당 안에 안긴 형태로 시작했잖아요. 세력이 작았을 때. 그래서 나머지만 다 해치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공산당 세력이 커지니까 먼저 타도하고 국민당 정부 수립하고 중원 통일하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은 여기로 도망갔던 거고 도망간 상태에서 일본이 쳐들어가지고 얘네랑 남은 건 이제 얘네 둘이밖에 없어서 얘네 둘이 힘을 합쳐서 2차 국공합작을 한다고. 2차 국공합작.
그러면 언제 국공 내전이 다시 벌어지겠니? 네, 일본 타도를 위해서 국공 합작을 했잖아. 잠깐 뭉쳤다고. 물과 기름인데 억지로 뭉쳐놨다고. 그럼 언제 다시 싸우겠어요? 일본이 없어지면 싸우겠죠. 당연한 거 아니니? 일본이 없어지면 다시 싸울 거라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국공내전이 다시 벌어져요. 누가 이긴다 여기서? 공산당이 이겨가지고 장제스가 도망가서 대만에 자리 잡고, 그러니까 대만 성으로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대만이죠. 그래서 지금도 대치 중인 거고. 이제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로 시작되고 여기는 공산주의 체제로 시작했어. 자, 12번에는 2차 국공합작 뭐라고? 뭐 타도? 일본 타도입니다. 일본 타도 좋아. 일본 타도. 그리고 무슨 전쟁이 아까? 중일 전쟁입니다. 중일 37 전쟁을 배웁시다. 러일 공사 전쟁, 청일 구사 전쟁, 중일 37 전쟁 이렇게 연도를 좀 외워두면 좋아서. 중일 37 전쟁으로 2차 국공 합작을 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종료하는 거 45년이 됐습니다. 우리 광복할 때. 종료 후에 다시 국공내전이 벌어지는 거야. 14번은 국공내전.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국공 합작은 힘을 합치는 거고 국공내전은 둘 싸우는 거죠. 자, 결과는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장악합니다.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15번에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 앞으로 인민자가 들어가잖아. 인민자가 들어가면 약간 공산당 느낌이 난다라고 보면 돼요. 북한은 정식 국호가 뭐예요? 정식 국명이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우리는 대한민국인데 우리도 그냥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 공화국이거든요. 민주주의 공화국. 여기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인민자가 들어가.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게 1949년에 일어난다. 요거는 아마 시험에 나올 거고, 인도 동남아시아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그냥 짧게 갑니다. 짧게 금방 하고 대충 보고 혹시나 시험 기간에 나온다 그러면 시험 기간에 한 번 더 자세히 보세요. 자, 인도는 누구 식민지를 받았었는데? 영국.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자치를 약속받고 1차 대전 때 영국을 도와줘요. 너 1차 세계대전 이렇게 후달리는 시기잖아요. 영국이 독일이랑 싸우고 있다고. 그러면 너 여기서 인도 지역에서 병력 같은 거 징발해주고 물자 같은 거 지원해주면은 너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인도 독립국 시켜줄게. 당연히 안 지키겠죠. 승전국인데. 근데 영국의 그러니까 영국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자치권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미허용.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독립운동 두 방식으로 나오는데, 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란 누구야? 간디. 그래서 두 명 인물이 나오는데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약간 폭력 안 쓰는 식으로 독립 쟁취하자. 3.1운동 느낌이죠 이게. 그리고 아래쪽에 18번은 네루라는 사람입니다. 와하잘랄 네루라고 하는데 여기는 폭력 투쟁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인도 독립혁명의 그 양대 인물입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 둘이야. 그래서 간디가 막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막 그 여론 형성하고 네루가 막 폭력, 막 테러, 막 이런 거 막 시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각 주의 자치권이 인정이 됐다. 인도.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은 사람 이름만 알면 됩니다. 대충 넘어간다. 시험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나온다 그러더라도 중요하게 다루진 않은 파트입니다. 한두 문제 정도 나와. 많이 나왔죠. 두 문제. 보통 한 문제. 자, 베트남은 도시가 있는데 도시. 베트남 수도는 어디입니까? 베트남 수도? 하노이라는 곳입니다. 하노이. 근데 어떤 도시가 더 유명해? 호치민. 요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호치민이라는 인물을 딴 거예요. 베트남 공산당을 이끈 인물입니다. 호치민. 이거랑 비슷하게 터키에서는 어떤 도시가 제일 유명하니? 터키 하면은 보통 이스탄불 꼽거든요. 이스탄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터키 뒤에 나오네. 터키 이스탄불이 제일 주요하게 다뤄지는 도시인데 수도는 앙카라예요. 알 필요는 없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그 수위 도시라 그러거든. 제일 잘 나가는 도시랑 수도가 가끔씩 일치하지 않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경우지. 그래서 가장 큰 도시인 호치민, 옛날 이름은 사이공이라고 합니다. 미스 사이공 이런 거 그 뮤지컬 같은 거 있죠. 그 뮤지컬의 무대가 됐던 도시이기도 하고.
자, 인도네시아에는 수카르노라고 적었어요. 20번에 수카르노. 그 사람 이름만 외우면 돼서 그냥 인도네시아 크로노 이렇게 수카르노 이렇게 외웁니다. 시읒 비슷하잖아. 그래서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 크로노 수카르노, 인도네시 수카르노 이렇게. 20번에 수카르노. 그다음에 필리핀은 뭐 딱히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정당이 독립운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정당 이름은 안 나와서 어디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했다는 것만 나와. 어디 식민지였다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였어. 그래서 미국의 자치 인정 이것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타이는 그 너네는 시험 범위 들어갔지 강의는. 타이가 자 아프리카에서는 독립국가 독립국가 아프리카에서 뭐만 나와 독립국가가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가 독립국가였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디만 독립국가였다? 타이완이랑 다르다. 타이완 섬은 대만 섬입니다. 타이는 태국이 타이야. 이름이 좀 이렇게 한자로 뭐 쓰고 원어로 쓰고 해서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태국에서는 타이에서는 라마 5세의 개혁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근대적 개혁 통해 가지고 땅덩어리 막 떼주면서 독립국으로 했다. 완충지장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내미 때입니다. 그 라마 5세 6세가 아들내미고 7세가 아들내미 형인데 동생인가 그래. 라마 7세 때 이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와요. 조금 이따 설명한다. 세계 경제가 되게 어려워져가지고 타이도 엄청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22번 청년 장교들의 쿠데타.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권한을 줄이고 자기네들이 의의 중심이 돼서 입헌 군주제를 실시해요. 청년 장교들의 쿠데타에서 입헌 군주제. 자 아래쪽 서아시아에서는 터키에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인물입니다. 무스타파 케말. 터키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요. 이전까지는 되게 독실한 이슬람교 국가였는데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였죠. 오스만 투르크. 이게 이제 서구 문물 받아들이고 근대적 군대랑 공업화 이런 거 육성하고 그래서 세속주의 뭐 이런 거 나오고 이슬람주의를 조금 배격하고 서구 민주주의 이런 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케말리즘 혹은 뭐 케말주의 뭐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사상을 통해서 강력한 근대적 군대를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식민지들이 다 떨어져가 나가는 동안 여기 본토는 아나톨리아가 맞죠. 터키 본토는 얘가 전투해가지고 서양 애들 막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 쳐들어오는데 이겼어요. 이겨서 아나톨리아 반도라도 지킨 거야 터키가. 그래서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고 얘가 초대 그 대통령이 됩니다. 초대 대통령이자 터키 국부 아타티르크라고 불리는데 터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타티르크 무스타파 케말. 그래서 터키 공화국이 수립됐다는 건 얘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는 원래는 술탄제였죠. 최고 지휘자가 술탄이었잖아. 술탄제가 폐지됐다는 걸 뜻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자, 아랍 지역은 다 누구 통치를 받고 있었냐면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 통치받고 있었거든. 위에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터키로 줄어든 거잖아요. 다시. 유럽지도 저번에 그렸었는데 유럽지도. 여기 프랑스, 독일이었지. 여기 오스트리아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여기 있는 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다음에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헝가리 이런 거 다 오스트리아 땅이었다고 옛날에. 그렇지? 그리고 얘네들 이제 1차 세계대전 패배하면서 이런 거 다 독립했다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가 전부 다 오스만 투르크 땅이야. 오스만 투르크. 요거 오스만 투르크 땅이었는데 지금 무스타파 케말이 독립운동 벌여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지킨 겁니다. 여기 남아 전쟁에서 이겨서 이나마 지킨 거야. 그리고 원래 있던 여기 있던 요 자리들은 전부 다 패전국 식민지잖아요. 민족 자결주의 했던 목적이 이거지. 다 독립시켰어.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가 2중, 3중 약속하고 막 이랬는데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게 이쪽 지역이죠.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인들 보고 이거 이슬람교 믿고 아랍이냐? 너네 땅 돌려줄게. 그래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약속하고 이스라엘한테는 유대 민족이지. 유대 민족이 막 전 세계에 떠돌고 있는 나라에 있는 민족으로 2000년 전에 얘네가 유대인들 여기 살았어. 2000년 전에.
야, 2000년 동안 나라 이름도 서러웠지. 너네 땅 원래 땅 있던 거 그대로 세워줄게.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약속해가지고 지금 하마스 군대기로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옆에 여기 뭐 이라크, 뭐 여기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오스만 투르크로 독립해서 영국 프랑스 지배를 받습니다. 식민지, 그러니까 패전국 식민지가 독립해서 승전국 식민지가 된 거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가 위임 통치를 하고 24번에 이라크는 여기 있고요. 이라크는 이쪽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독립을 하게 된다. 자, 아프리카로 넘어가면 여기 내용 자세히 안 하는 거야. 대충 하는 거니까 혹시 시험 범위 들어가면은 시험 기간에 한 번 더 보세요. 이집트는 와프드 당이라고 써보세요. 와프드 당. 뭐 이집트로 대표단이라는 뜻입니다. 대표단이라는 정당이 반영 운동을 벌여서 영국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자칫 허용해 주겠다. 근데 뭐는 포기할 수 없어? 뭐는 포기할 수 없냐면 이거는 포기 못 해요. 아이고. 이거는 포기를 못 합니다. 요게 아프리카고 요게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요쪽 지역이 뭐라 그래 이거를? 스웨이즈 운하라고 합니다. 스웨이즈 운하. 원래 영국이 지금 아시아로 가려면 아시아와 무역이 이득이 엄청나잖아. 그래서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아프리카 돌아가가지고. 이해가니? 얘들아? 근데 스웨이즈 운하가 뚫리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되지. 그래서 훨씬 그 수송료를 아껴준단 말이야. 여기 그래서 수송료가 아끼기 때문에 지나가던 배들한테 뭘 받냐면 입장료를 다 받아요. 스웨이즈 운하에서. 이용료를 받는다고. 스웨이즈 운하 이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 엄청 지금도 이집트 전체 그 1년 예산의 10% 정도를 여기서 얻는데요. 1년 수입에. 되게 엄청 이득이 많이 나는 자리니까 이거는 포기를 못해. 그래서 스웨이즈 운하 이용권만 빼고 이집트 자체를 허용해줘요. 그래서 26번에 와프드 당이 반영 운동을 해서 영국이 스웨이즈 운하 관리하 독립을 인정합니다. 자, 밑에 모로코는 언제 나왔니 우리? 제국주의 시기 할 때, 아프리카 제국주의 시기 할 때 어떤 사건으로 나왔습니까? 모로코라는 지역. 모로코니까 모로코 사건이겠죠. 누구랑 대립하는 거였어? 프랑스랑 독일이 여기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알제리에서 여기 횡단 정책할 때 마다가스카르랑 알제리를 잇는 게 프랑스 횡단 정책이었지. 그 바로 옆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모로코가 프랑스가 영역을 차지하긴 했는데 위쪽 부분 두 개로 나뉘거든요. 북부 모로코는 바로 밑에가 바로 위아래가 스페인이야. 스페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모로코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에스파냐부터 사치권으로. 자, 중남부는 범아프리카주의라고 보세요. 범아프리카주의. 아프리카 민족만의 게르만주의,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처럼 아프리카 민족만의 자치권을 회복하자, 자치국가를 건립하자, 범아프리카주의입니다.